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오늘은 이 남자 사주의 관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관성은 남자 사주에서는 자녀에 해당되고 특히 아들에 해당되고요. 또 법에 해당되고 직장에 해당되고 자존심에 해당돼요. 직장, 또 법, 자녀, 또 아들. 그래서 아들을 한번 살펴보시게요. 본 사주는 계묘년에 태어났네요. 계묘년 김이월 정사일 을사시. 그래서 계묘할 때 묘자는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은 봄기운이네요. 초록색 봄기운. 그 다음에 김이월이네요. 그런데 사주는 이렇게 절기로 본다고 했잖아요.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이 양반은 7월 13일 날 태어났는데 7월 8일 날 소서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7월 8일 날 아침 05시 37분에 미월로 넘어갔다. 미월. 그렇다면은 7월 8일 날 미월로 넘어갔는데 이 노란색으로 넘어갔는데 노란색 기운이 바로 오냐? 노란색 토 기운이 바로 온 게 아니고 이렇게 기운이 모아져야 노란색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미월로 가기 전에는 5월 하지절이 있었어요. 5월 하지절. 그래서 하지에서 소서로 5월 하지에서 소서로 넘어간 지가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주에 미 속에는 정을기라는 기운이 들어있잖아요. 미 속에는 정을기라는 기운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미 중에 정화가 기운이 발동을 할 때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붉은색 기운이 가득 차 있는 시기다. 붉은색으로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붉은색이 정사할 때 붉은색, 을사할 때 사자도 붉은색, 또 미가 5로 바꿔졌으니까 그것도 붉은색. 그러면 붉은색이 숫자가 4개가 되잖아요. 4개. 숫자가 붉은색이 4개가 되기 때문에 이 양반은 다혈질이다. 다혈질. 또 옆에 초록색 기운이 2개 있잖아요. 초록색 봄기운. 붉은색은 여름 기운이고 초록색은 봄 기운이에요. 그래서 봄 기운을, 여름 기운을 도와주는 것은 봄이잖아요. 봄이 여름이 부모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도와줄 거니까 무조건 자식을 생할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초록색도 붉은색으로 변해 버렸다. 나무가 불이 붙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불로 변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체가 다 이렇게 물로 변해버렸어요. 불로 변해버렸어요. 불을 끄려면은 물로 꺼야 되잖아요. 여름에 뜨거울 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시원한 물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검정색, 계묘할 때 검정색은 겨울 기운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겨울 기운이 필요하다. 겨울 기운이 필요하고 겨울 기운을 도와주는 가을 기운도 필요하다. 가을 기운. 그래서 이 양반은 정기 일을 한다네요. 정기 일. 그래서 다양한 일은 직업은 잘 됐다.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초록색하고 붉은색으로 왔잖아요. 이 양반한테는 초록색하고 붉은색이 가장 안 좋은 색이에요. 초록색하고 붉은색이 가장 안 좋은 색인데 이 자동차가 초록색하고 붉은색 도로를 지나왔어요. 그랬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지금 50세 넘어가면서부터는 검정색하고 백색 또 노란색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 양반 입장에서는 저거 검정색 겨울 기운, 저것이 남자의 자녀예요. 그럼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저 물이 한 그릇 물이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보면 신장 방광이 안 좋고요. 가장 안 좋고. 또 이렇게 육친으로 본다면은 자녀에 문제가 있다. 자녀가 아들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사주를 보고 아들이 귀한 사주네요. 아들이 있어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렇더만은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아들이 있긴 있는데 뻐꾸기라고 한가요? 뻐꾸기 아들을 키웠대요. 뻐꾸기인가 누군가가 탕란을 한데 의탁에서 알을 뻐꾸기가 다른 새한테 예를 들어서 참새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으면은 그러고 도망가면은 참새가 그 알이 자기 새끼인지 알고 알인지 알고 키운다 하잖아요. 부화를 시킨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자기 유전자가 아닌 나무 유전자의 아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이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렇게 많이 고통을 겪었다.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런 아들이라도 있기 다행이다. 건강하지 하고 물어봐서 그랬더니 그 아들은 건강하대요. 그럼 건강하면 다행 아니냐. 당신이 만약에 당신 유전자가 나와서 아기를 낳았다면은 정신이 문제가 되든지 건강에 문제가 되든지 그런 아들이 나올 확률이 100%였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 씨라도 받아서 건강하게 또 키운 아들도 아들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액땜을 했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주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런 고통을 받는다. 만약에 그런 고통을 안 받았으면은 신장 방광이 만약에 많이 안 좋아갖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본인한테. 그래서 다행히로 생각합시다. 그렇게 위로를 해줬던 사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은 자녀에 해당되고 법에 해당되고 자존심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렇게 자녀가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이 물을 얼마나 갈증하고 갈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무 사주를 괜히 필요 없는 것까지 들출 필요는 없고 여기서 관성에 대해서 남자 사주의 관성을 자녀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녀를 만들었다. 그런데 또 계산해 보면요. 정사일주잖아요. 정사일주. 정사는 병진 정사 그렇게 가잖아요. 병진 정사 무오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 갑자 을축 자축이 공망이네요. 그래서 자수가 공망에 해당돼요. 그래서 자수는 이 남자 사주의 관성이잖아요. 관성. 근데 저 계묘할 때 계수도 관성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계수는 자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계록은 자 그러거든요. 임록은 해, 계록은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양반은 관성이 공망했다가 또 관성이 저렇게 너무 약해갖고 약한 데다가 그래서 자식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운명이에요. 이 양반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이러한 날래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게 운명의 그 이치예요. 이치.